주간 야구 화요일부터 진행될 경기들 이 주중 시리즈 프리뷰를 해보는 2부 시간입니다. 다음 주 경기 대진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아와 한화의 맞대결에서는 두 분 모두 기아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KT, NC도 두 분 모두 KT. 하지만 SSG와 키움의 맞대결에서는 김동수 해설위원이 SSG 그리고 정호영 캐스터는 키움을 꼽았습니다. 삼성과 두산의 맞대결에서는 두 분 모두 두산 그리고 LG와 롯데도 갈렸네요. 김동수 해설위원이 LG 그리고 정호영 캐스터는 롯데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경기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승부 예측 1차전부터 해보겠습니다. 플러코와 이인복 선수인데 김동수 해설위원은 LG가 이 3연전 위닝 시리즈 혹은 스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정우영 캐스터는 롯데를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전 이 승패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김동수 두 팀 모두 지금 이제 게임을 보시면은 오늘 롯데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좀 해줬고 그리고 계속 그 3연패를 했던 LG는 또 1승을 하면서 이제 좀 좋은데 일단 플로코 선수하고 켈리 선수는 안정적으로 던져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도 LG 쪽에 이렇게 손을 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 경기 이제 임창규 선수가 이제 2차전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반지 선수가 지금까지는 조금 좋지 않았었는데 그날 이쯤 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내리막이었다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때 이제 한 2승 1패 정도로 LG를 선택했어요. 네. 2승 1패로 LG를 선택하고 정우영 캐스터는 왜 롯데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김동수 위원님이 먼저 LG를 찍으셔서 제가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예, 그보다요. 사실 지난주를 시작할 때 5위 팀과 6위 팀의 격차가 7경기 차였어요. 네, 많이 나죠. 7경기 차였는데 이게 동일 시점에 역사상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권 마지막과 그 위 팀의 가장 벌어진 승차예요. 근데 그 이전의 기록들이 보통 3경기, 5경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의 팀들도 위 팀을 추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롯데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 아래 순위인 두산에게도 묻고 지금 시즌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대로 포기할 거예요? 대호형 마지막 시즌인데 포기할 거야 진짜? 전 진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LG가 세다는 거 다 알아. LG 롯데 만났어. LG 당연히 이겨요.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전력으로 보면. 그래서 시즌 놀 거예요? 아니잖아. 혹시 본인의 승부 예측이 맞길 바라면서 롯데에게 푸시를 그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롯데라는 팀의 2022년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 해예요. 절대로. 네. 대호 형이 어떤 형인데 지금? 왜 갑자기 혼내세요? 진짜 승부 예측해달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저는 정말 이 위대한 팀을 가진 위대한 팬을 가진 흥분했어. 총체적 난국이야. 이 위대한 팬과 위대한 선수를 가진 이 팀이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감독 인터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스파크맨 불꽃남자 왜 내보낸댔어요? 포스트 시즌 가려고 내보낸대잖아요. 알았는데 가고 싶대잖아. 알겠는데요. 지금부터 2승 1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2승 롯데는. 1패가 1차전, 2차전, 3차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플러코 유리하고 켈리 유리하죠. 에? 뭐야?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력이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전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발보다는 기세로 밀고 나가서 롯데가 전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할 것이다. 승리를 할 것이다가 아니죠. 승부 예측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승리를 하면 우리 리그에 더 큰 재미를 줄 수, 좋은 건 아니죠. 우리 리그 그렇지. 이 전체적으로 재밌어지고 또 뭔가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참 그렇습니다.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1위 승률하고 10위 승률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 2, 3위가 거의 결정은 안 됐는데 그래도 거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4, 5위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고 밑에 팀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게 되면 더욱더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그 지금 7경기 차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그래서 SSG 키움 같은 경우도 당연히 SSG가 센 거 알아요. 알고 있지만 키움에게 묻습니다. 지금 시즌 물어, 또 끝났어요? 물어. 네. 지금 아니, 지금 1위 그냥 보내줄 맞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주제를 바꿔요. 정우영 캐스터가 KBO 리그에 묻습니다. 코너를 만들까요? 어때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해줘요. 저는 진짜 시즌이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면 좋겠어요. 1위 경쟁도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144경기 좋겠고 다시 해야 돼요? 오늘 3경기 아예 5위 재밌었잖아요, 경쟁도 또. 지금부터 정말 재밌게 다시 붙었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서 위에서 치고 나가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밑에 팀들도 이렇게 지금 이게 K리그처럼 상하위 스플릿으로 지금 나눈 것처럼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맞아요. 붙어주세요. 네. 제발. 예, 부탁입니다. 아 근데 요즘 끝났어요. 지금. 후반기 들어서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위권 팀들끼리 할 때보다 상위권 팀들하고 할 때 더욱더 힘을 내서 아, 그런 맞아요. 경기를 해줘야지 하위권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또 팬들도 재밌게 네, 경기를 그럼요. 보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정우영 캐스터가 막 혼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니요, 혼낸 거 아니에요. 롯데 선수를. 예, 전 물은 힘을 내야 거. 된다는 얘기죠. 대답해 주세요. 롯데와 키움 대답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가 그 3차전은 고마워요. 3차전은 켈리 선수의 이 선발 맞대결 어떤 투수가 나올까 지금 물음표를 해놓은 게 바로 스파크맨 때문이죠. 방출 결정을 내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가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외국인 투수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늦진 않았나 이런 말들도 늦었다고 있거든요.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 스파크맨 선수를 계속 제가 게임을 보면서 정말 공은 너무나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섞어주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던진 직구 슬라이더 2개만 가지고 던지다 보니까 타자들한테 공략을 좀 당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저 롯데 이제 코치들한테도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커브를 조금 더 써준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집으로 가게 됐죠. 어때요 정우영 캐스터가 보기에는? 늦었어요. 100% 늦었죠, 이건. 네. 진작에 결정했어야죠, 사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어떤 네, 사정인지 그렇죠. 몰라요. 근데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성단장 이야기였죠. 현장에서 스파크맨을 원한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뭔지? 현장에 뭔지? 근데 현장에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선수들이 스파크맨을 그렇게 좋아해. 아 그래요? 선수들이 오. 스파크맨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선수를 못 봤다는 거예요. 친화력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죠? 그냥 너무 좋대요. 그냥 이런 외국인 투수가 없대요. 적응을 굉장히 잘했나 보다. 정말 적응을 잘했나 봐. 그리고 선수들이랑도 경기장 안에서 스럼 없이 어울리고 훈련 자세도 너무 좋고 외국인 투수 중에 이런 선수 처음 봤대. 심지어. 그런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성적이 성적이 안 먼저니까. 나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결정은 늦은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또- 늦었었는데 뭐 김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 지금이라도 교체를 했으면 뭐 다행인 거죠. 네. 또 어떤 선수가 올지 지켜봐야겠고 그리고 3연전 마지막 날에는 어떤 선수가 또 선발로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두 팀의 이 필승 불펜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7월 마지막 주에는 두 팀 마무리 투수들이 모두 불안했습니다. 고우석 선수와 김원중 선수의 후반기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고우석 선수 평균 자책점 7점대 그리고 블론 세이브 하나가 있었고 또 롯데 김원중 선수는 더 높습니다. 평균 자책점 9점대인데 뭐 이 두 선수 말고도 최근에 흔들리는 마무리들이 또 네. 있긴 했어요. 제가 오늘 그 마무리 투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정말 잘 던진 7월 들어서 잘 던진 선수는 정혜영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6게임에서 4세이브를 올렸고 고우석 선수도 뭐 2경기 좀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잘 던졌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 보면은 전부 좀 불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수들이 점점 이게 날씨가 좀 더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막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전인데 이게 그 막지 못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두 번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약간 나가면서 이제 불안해하는 게 이제 느껴져요. 그 벤치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한 경기까지, 두 경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두 경기까지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세 경기째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벤치에서도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도 나가서 제대로 던질 수 있을까? 네. 그러다가 만약에 안타 한 개라도 맞고 그 점수를 줄 그 상황까지 만들어줘도 그때까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승환 선수를 좀 9회 던지다가 뭐 6회도 바꿔보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좀 편안한 상황에서 내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보직을 조금씩 바꿔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다 선수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키워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진 선수들 그리고 계속 하면서 이게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겪어 나가는 거는 뭐 선수들의 몫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보는 팬들도 일단 그렇잖아요. 요즘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점수차가 많이 나 있더라도 계속 불안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뭐 김원중 선수 최근 경기에서도 막 8대 0인데 뭐 9대 8까지 따라잡았었나요? 뭐 한 점 차까지 네. 따라잡히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역전패가 LG가 1위 3번 당했고요. 롯데가 2위입니다. 2패예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원 캐스터는? 그러니까 이 마무리 투수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세이브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이브의 조건이라는 게 이제 1이닝 석점차잖아요. 근데 1이닝에 석점을 앞서고 있을 때 그걸 아무나 나와서 막아낼 수 있는 확률이 대략 몇 %일까요? 몇 %인가요? 놀랍게도 97%예요. 와, 아무나 엄청 나와서 높네요. 네, 프로 레벨의 같은 레벨의 투수가 나와서 석점차를 지켜낼 확률은 97%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불펜의 가장 최고의 불펜 투수라고 할 수 있는 마무리 투수가 나오면 그 확률이 몇 %로 늘어나느냐? 99%가 돼요. 그러면은 단지 2%를 올리려고 최강의 불펜 투수를 석점차에서 등판을 시켜서 세이브라는 기록을 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김원중이나 고우석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물론 이제 뭐 얼마 전에 고우석 선수 석점 홈런 허용도 네. 하고 뭐 김원중 선수가 큰 점수 차에서 따라잡히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한두 점 차를 어떻게 지켜내고 있었느냐 이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좀 내용을 따져보면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평균 자책점이 확실히 안 좋아요. 5.54의 평균 자책점인데 좀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FIP라는 수정 평균 자책점이 있어요. 이 기록은 홈런이랑 피홈런이랑 탈삼진이랑 또 볼넷 내준 것만 요 세 가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투수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기록만 가지고 이 평균 자책점과 비슷한 수치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건 3.34예요. FIP는 상당히 낮아요. 네. 이게 마무리 투수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는 본인이 통제하고 있는 것들은 잘 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홈런은 적게 맞고 있고 볼넷은 적게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진은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WHIP가 1.62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리그 평균 WHIP가 1.37인데 무려 0.3이 높아요. 이건 네. 뭐냐? 롯데의 수비랑 김원중 선수랑 너무 안 맞아요. 네. 지금. 맞는 대로 인플레이트하고 안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비비 너무 높은 거죠. 김원중 선수한테. 그럼 이거는 해법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볼넷이 많았더라면 김원중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군 내려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수정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원중 선수는 계속 1군에서 머무르면서 수비에 도움을 받도록 수비진을 구축하는 게 네. 먼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먼저고 그 다음
고우석 선수의 경우는 고우석 선수는 또 반대예요. 평균 자책점은 2.11인데 FIP 아까 얘기했던 FIP가 3.80이에요. 더 높네요. 예. 김원중 선수보다 높아요. FIP 플러스 수치도 그렇게 리그 평균에 비해서 높은 값이 아니에요. 고우석 선수 같은 경우는 홈런 허용이 조금 더 많긴 했어요. 그리고 볼넷도 조금 더 많고 아마 볼넷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고우석 선수의 WHIP가 또 높은 편이 아니에요. 1.10으로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는 일단 홈런 허용을 줄이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투심도 섞는 걸로 알아요. 뭐 투심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고우석 선수에 대해서 뭐 특히 그 LG 팀 내에서 마무리 뭐 바꿔야 된다 이런 글들을 저도 봤어요. 그러면 누구로 바꿔요? 도대체 누구로 바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불펜 투수들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기록 중에 하나가 WPA잖아요. Win Probability. 미안해. Win Probability Added. 그러니까 이게 승리 확률을 갖다 합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고우석 선수가 올해 1.67이에요. WPA가. 그런데 이정용 선수의 WPA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불펜 1, 2, 3라고 할 수 있는 이정용, 고우석, 정우영 중에서 정우영 선수는 1.15예요. 확연하게 WPA에서 고우석 선수가 앞서요. 고우석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맞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투수 자원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좀 중요한 거는 오승환 선수. 갑자기 오승환 선수 얘기.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영역.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지금 분석해 주시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WPA가 고우석 선수보다 지금 리그에서 높은 마무리 투수들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정혜영 선수 그리고 이용찬 선수 그리고 WPA가 제일 높은 선수는 서진용 선수예요. 이 선수들은 그 뭐라 그럴까 승부처에서 승부를 즐기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고우석 선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아닌데 지금 최근 몇 경기에서 좀 운이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야기가 색다른데 지금 오승환 선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승환 선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보니까 6경기에서 2패 11.81을 기록했더라고요. 피홈런도 4개. 네. 그만큼 저는 왜 그 여러 가지 수치 그것도 이렇게 보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승환 선수가 지금 한국 나이로 40 아닙니까? 40이면은 23살에 프로에 들어와서 1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던졌어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타자하고 조금 다르게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40살까지 그렇게 그 140,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5 이상씩 던져줬는데 그렇게 던진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계도 진짜 10몇 년 쓰면은 좀 녹이 쓰고 좀 네. 기름칠도 좀 해줘야 되는데 인간인데 그렇게 지금 17년 정도를 그렇게 던져줬는데 당연히 이제 그 몸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조금 노쇠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받아들여야 네. 된다 이런. 그렇죠. 저도 선수 한국 나이로 이제 포수였지만 많은 경기를 안 나갔도 끝에 이제 43살까지는 했는데 한 40살 그때부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젊은 선수들 같으면은 훈련을 통해서 조금 자기가 보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더욱더 훈련하고 그러면 더욱더 체력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보직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씩 좀 유동성을 요즘 갖고 있는데 이 삼성 팬분들도 굉장히 또 안타깝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야구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마무리하면 오승환 선수였는데 네. 좀 이렇게 뭐 나이가 들면서 또 변화하는 모습을 또 지켜봐야 하는 게 또 팬들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핵심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좀 이렇게 완곡하게 핵심을 말씀을 해주신
느낌이 나요. 좀 슬프기도 슬프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 맞아. 인정할 때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사담으로 이제 저도 이제 김용수 선배도 그걸 봤거든요. 그 선수도 마무리하면서 계속 실패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선수할 때 저 정도면은 중간으로 조금 바꿔서 그 선수를 거기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또 자존심 문제가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마무리로 가다가 이제 끝내는 게 좋지. 네. 제가 이렇게 그 선수들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전부 뭐 선수들이 자존심도 있고 다 멘탈이 좋은 선수로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을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보직을 좀 바꿔서 한다고 하면은 그 선수들이 용납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오승환이잖아요. 그렇죠. 끝판대장. 과거에 이제 홈런 하면 이승엽이었고 뭐 지금 홈런 하면 박병호듯이 세이브 하면 오승환이라는 게 이게 마치 진짜 막 음악만 나와도 네. 다들 막 이제 끝났다 막 라젠카 이러잖아요. 학교 종소리 막 이런 나오고. 학교 종소리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 경기는 삼성이 이겼구나라는 게 진짜 공식이었는데 너무나 슬프잖아요. 너무나 슬프고 그런데 그 또 삼성의 전 레전드 투수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이만수 감독님 그 상 받으실 때 함께 오셨던 김시진 전 감독님, 김시진 감독님이 한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최동원 선배님이랑 이제 트레이드가 되셨죠. 네. 롯데에서 몸 정말 잘 만들고 다 해서 잘 나왔어. 그리고 딱 연습 투구 할 때, 그 준비 투구 할 때 던지고 스피드건 체크하는데 스피드 잘 나오고, 좋아. 마운드에 올라갔대요. 1번 타자 와서 저기 제 바깥쪽 약점 있지? 그리고 바깥쪽에 정확하게 딱 던졌는데 원하는 대로 딱 갔는데 그 타자가 톡 치더니 안타를 때린대요. 그리고 스피드건을 딱 보니까 내가 원했던 구속이 맞아. 145 나왔대. 왜 그러지? 그리고 몇 번을 하는데 계속 같은 과정이 반복이 돼서 이번엔 그럼 슬라이더를 섞어보자. 그리고 슬라이더를 딱 던졌는데 원래 김시진 감독의 주 구종이 슬라이더였어요. 슬라이더 딱 던졌는데 원하는 자기가 마운드에서 봤던 최고의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가는데 딱 치더니 장타를 때리더란 거예요. 그때 느꼈대요. 내가 이제 선발이 안 되겠구나. 라는 그걸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거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진 그렇죠.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저도 정말 오랫동안 선수 생활했는데 이제 받아들이고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은퇴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슬퍼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런데 삼성이란 팀에서 오승환 선수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오승환 선수를 마무리해서 보직을 박탈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예, 물론 뭐 네. 감독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위치는 당연히 맞지만 뭔가 이렇게 소통과 설득의 과정 없이 바로 오승환 선수를 마운드에서 마무리해서 이렇게 내리기는 쉽지 않고. 근데 지난번에 6회 한 번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중간으로. 그럼 저는 몇 번은 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도 오승환 선수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몇 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열려 있겠죠.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테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승환 선수가 본인의 뭐 상태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고의 장면은 오승환 선수가 마무리로 부활하는 게 최고의 장면일 거고. 그렇죠. 잠시 이제 저희가 그 불펜 얘기를 하면서 오승환 선수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와 롯데 중계를 저희 SBS 스포츠가 합니다. 이제 만났다 하면 정말 명승부가 펼쳐지는 사직 엘룰라시코인데요. 야구 중계 저희 SBS 스포츠와 함께 하시고 또 야구가 끝난 뒤에는 베이스볼 S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김동수 해설위원? 처음에 좀 긴장이 됐는데 얘기하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몰랐던 점을 정우영 캐스터한테도 듣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주 출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정우영 캐스터 오늘 하늘 다 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주간 야구 MC가 이제 나 아니니까 여기 와서 다 너무 풀어야겠다. 재밌다. 오늘 너무 얘기를 재밌다. 너무 많이 이 준비를 얼마나 해오신 거예요? 여기 진짜 엄청 많이 A4지 해오셨어요. 한 장 앞뒤로. 어떠셨어요? 제가 리베라노 말이야. 짧게 시간 없다. 짧게 11시야. 내년 오승환 선수의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주간 야구 한 주간 야구 아니에요. 하는 무금이야 하는 무금. 주간 야구라고 하셨어야죠. 주간 야구 이게 주간 야구 아닌데. 아니 이럴 거면 정우영의 뭐 한 주간 야구를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 무슨 MC보다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떡해 여러분. 코너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네, 다음 한 주도 재미있는 경기들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저희 야구가 없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하늘 묵으면? 주간 야구. 수고했습니다.